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38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시은 아나운서 네. 스케줄 때문에 네. 지금 오랜만에 월요일 아침 9시 반에 녹화를 하는데 하필 비가 또 제일 많이 오는 날이어가지고 네, 비도 엄청나게 와서 차도 네. 밀리고 어제 맞아요. 또 해외 스쿠가 개막하니까 볼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정찬 기자나 저나 다 쉬는 날이었는데도 집에서 틈틈이 하이라이트 보고 경기 보고 바쁜 주말을 월요일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저도 오랜만에 다시 월요일 날 네. 녹음해 보려고 하니까 원래 월요일에 어떻게 했잖아요. 했지? 이거? 그러니까요. 자, 아무튼 너무 힘든 월요일. 월요일 아침 일찍 네. 힘겹게 시작을 하는데 지난 주말 이 축구를 하기에는 최악의 날씨였잖아요. 네. 너무 덥고 너무 습하고. 저 그래도 저는 그 어제 일요일 날 서울 강원 경기를 보러 갔었는데 한 골도 못 보고 왔죠. 근데 바람이 좀 생각보다 아쉬운 선선히 밤에는 좀 불고 해서 괜찮았어요. 안 더웠어요. 네, 그리고 그거 어땠어요? 그거요. 쿨링 포그였나 봐요. 쿨링 포그. 맞죠 그거. 이게 미스트처럼 했는데 뿌려지는 거? 그게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2층이라고 해야 되나? 1층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층에만 딱 하나만 설치돼 있지 여러 군데 설치돼 있는 게 아니라서 그 자리가 아니었군요. 네네네 바로 옆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날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덥진 않았습니다. 네, 어제 비 오기 전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네. 저도 에어컨 계속 켜고 자다가 어제는 문 열고 잤어요. 바람이 근데 그 쿨링 들어와서. 포그가 좀 효과가 좀 덜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람이 너무 부니까 맞아요. 그게 그렇죠. 바로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런데 또 근처에 계신 분들은 시원했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쿨링 포그를 하면 이제 안경 같은데 이게 습기가 끼면서 안 낄수 있죠. 보이지 네, 그쵸.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근데 미스트처럼 되니까. 근데 그게 되게 또 조그만만 물 양을 되게 입자리를 얇게 해서 금방 또 기화된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습기가 차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물방울이 맺힐 수는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자, 이 더운 주말에 주시은 아나운서 어디 갔다 오셨죠? 저는 이제 K리그2 경기인 부천과 광주의 경기를 다녀왔는데 네. 괜찮았어요. 바람이 좀 불고 뭐 아까 나쁘지 하던 않았고. 얘기해요. 남해빈 PD가 너무 부르는 것 같다. 예? 지금 아니, 품맥골 이제- 지금 너무 혹사시킨다. 주시은 혹사 그러니까. 논란. 아니 이제 그쵸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주말 경기를 다음 달부터 주말 경기를 못 나가게 돼서 주말 스포츠 뉴스 진행하고 네 아, 그래가지고 진짜요? 네. 이제 지금 주말에 경기가 풀로 차 있고 주중에도 촬영을 나가고 있는 이번 주에 뭐 세탕 뛰신다고 그러니까 거의 이건 네. 상황이 뭐냐면 네. 이제 1월에 아시안컵 차출을 앞둔 손흥민에게 포체티노 감독이 복사 논란이 일어나야 돼. 다 빨아먹고 가겠다. 네, 지금 예정된 스케줄이 상주 경기 그리고 이제 강원 뭐 구단 방문 그리고 전북 경기 이렇게 예상되고 이 정도는 본인이 직접 기사 써도 될 것 같아요. 축구 경기 그러니까요. 보고. 거의 꾹꾹 꽉꽉 차 있습니다. 다음 주에 참 많은 이야기거리가 기대가 되는데 일단 부천하고 광주 경기 네. 잠깐 소개해 주시죠. 일단 부천이 홈 경기였고 부천이 최근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이제 광주를 밟고 올라갔어야 됐는데 아쉽게도 경기 결과는 1대1 무승부였어요. 그래서 제가 홈팀 승리 요정이라는 별명이 이제 승률 있었는데 막 떨어지죠 네. 지금. 네, 지난주에 수원전 지고 지고. 이번에 이제 무승부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승리 요괴 정도로. 네, 하면. 아쉽습니다. 출입 금지 명단에 포함될 것 같은 느낌. 왠지 수원은 금지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갈 때마다 무승부거나 져가지고. 전세진 선수하고 같이 보던데. 네 맞아요. 어. 전세인 선수랑 같이 봤는데 나중에 말이 없던데 전세인 선수. 전세인 선수가 그 20세 선수들 사이에서 노재민 선수로 네. 굉장히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겪어보니까 진짜 노재민 선수였던 걸로 네, 결론 내리겠습니다. 광주 입장에서도 물론 아쉬운 경기였겠죠. 네, 부천하고 그쵸. 비교해서. 광주도- 박지석 감독 오랜만에 그 벗었는데 여름 옷을 입고 나왔을 텐데. 제가 또 그 전주에 광주 경기를 갔었을 때 입으셨던 셔츠를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 셔츠를 이제 새로 갈아입고 그날 경기에 이겼어요. 그래서 그 셔츠를 그 그러면은 셔츠를 또 입고 계속 오셨는데 가는구나. 이제 아쉽게도 무승부가 돼가지고 과연 다음 경기에도 그 셔츠를 입고 나오실지. 네. 비교서 좀. 아 근데 네. 그런 징크스를 스스로 만드는 게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얼매이는 거 아닌가? 네. 괜히 신경 또 이제 쓰이고. 운동 선수들이나 그럼요, 저도 그런 그래요. 분들은 그게 이해가 돼요. 맞아요. 손톱을 안 깎는다거나 수염을 안 깎는다거나 같은 속옷을 입는 경우도 네. 있고, 네, 그래요. 그 셔츠를 과연 다음 경기도 입고 오실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스포츠라는 게 약간의 기운이 굉장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계속 이어가려는 연장선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뽕 PD는 아까 네, 서울 서울 경기장 강원 갔다 왔다고 경기. 말씀하셨고, 그러면 주말에
술 좀 많이 먹고 네, 술 먹고. 일요일에 숙취에 좀 시달리다가 이런 날 숙취 시달리면 정말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요. 네. 축 처지고. 갖고 일요일 날에 이제 늦지막히 좀 정신을 차리고 축구를 보러 갔다 왔죠. 예. 그리고 주말에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볼라 했었는데 토요일 날은 술 마셔서 못 봤고 일요일 날 맨유 첼시 경기를 좀 보려고 했더니 중계가 안 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는. 유료라고. 네. 유료로만 볼 수가 있어서 중계권 없는 SBS 잘못이죠 뭐. 할 말이 없어지. 누굴 탓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네. 자, 이종찬 기자는 뭐 바쁜 주말을 보냈을 것 같은데 네. 광주도 갔다 오지 않았나요? 네, 광주 오. 어제 밤에 그 수영 세계 수영 선수권에 출전. 네. 출전하고 오셨어요? 아니 출전하기 위해서 선수촌 경험을 하고 왔대요. 네, 선수촌에 개회식이 있었거든요. 어제 밤에 개회식 참가차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재밌었고요. 마스터스. 네. 오. 그 선수의 그 느낌을 너무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선수촌은 어떤가 너무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뭐 미디어 빌리지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데 좀 더 나을지 아마 거기가 낫죠. 그냥 뭐 그냥 그 선수들과 함께 한다 각국의 선수들하고 함께 한다는 거 정도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좀 흥미로웠던 거는 그 확실히 한류의 영향인지 그러니까 아무튼 그 유니폼들을 다들 맞춰 입고 오시거든요. 근데 한글로 된 유니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마스터스는 이제 세계 동호인들의 이제 축제인데 국가대표 유니폼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다들 동호회에서 맞춰서 자기들도 국가대표처럼 이제 맞추는데 프랑스 대표팀이 프랑스 이렇게 귀엽다. 맞고 멕시코 대표팀 같은 경우에 자기 이름을 뒤에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바르가스 씨 만나가지고 재밌게 맥주 한잔 바로 가셨네. 바르가스 씨. 네. 이종찬 기자는 매직으로 써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KOR. 맞습니다. 갑자기 또 슬픈 과거가 또 떠오르네. 네. 아무튼 그 이종찬 기자가 운동을 워낙 좋아하고 네. 스포츠 매니아이기 때문에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그 세계 선수권 나간다 그래서 수영을 그렇게 잘하냐고 했더니 그렇게 나가는데 어렵진 않은 모양이에요. 진짜 출전을 하신 거였어요? 네, 진짜 출전을 해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광복절에 나갑니다. 50m죠? 50m? 그 기준 기록은 있어요. 50m에 몇 초? 31초인데 어제 기록으로는 그래도 30초가 나와서 기준 기록은 그래도 그러니까 이미 넘어서 출전을 하는 아무나 못 나가죠 일단은. 보고 싶다. 뭘 보고 싶어요? 수영복 입은 모습. 자, 뭐 트로피 가져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저희 35세 그러니까 연령별로 나누거든요. 35세에서 40세 그룹에 세계 기록이 20초인데 22초를 기록해서 지금 참가한 선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 출신들이 많이 많아요.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종찬 기자는 뭐 수영 선수하고는 관련이 없이 자랐기 때문에 그냥 수영 좀 동네 수영장에서 하다가. 그러니까 매일 제일 빠른 선수 도착하고 10초 있다 제가 도착한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리타이어드만 안 나가요. 만날 수는 있겠네. 금방 찾을 수 있겠네 가면.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종찬 기자가 2주 전에 나와서 그 시도민 구단 얘기를 좀 그렇죠. 열변을 토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청취자 의견이 상당히 많아요. 한번 읽어주시죠. 네, 좀 줄여서. 되게, 길게 왔는데 줄여서 한번 읽어볼게요. 지원은 하되 관여하지 말아달라.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세금 받아 사용하면서 지출 내역에 대해 간섭받지 않는 곳이 대한민국 그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부터 자생력이 없이 태어나 놓고 이제 와서 정치 의존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돈만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생떼를 부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존재하는 많은 시도민 구단들은 그 존재 가치에 대해서 지역사회의 재신임을 받아야만 할 겁니다. 이걸 통과해야만 비로소 시도민 구단이 불필요한 간섭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시립교양단도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니 우리도 이 정도 지원은 받아야겠습니다. 라고 하면 과연 몇 명이나 그 의견에 동의해 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남았잖아요. 네. 되게 많이 남았어요. 네. 뒤에도 읽을게요. 예, 쭉 읽어주세요. K리그를 지탱하고 있는 과반수가 넘는 시도민 구단은 세금으로 운영된다. 축구팬으로서 안타까운 현실이고 부끄러운 단면이지만 해외 다른 시민 구단들과 비교해서 아직 재정 자립도와 같은 부분에서 충분하지 못하다. 앞으로 축구팬과 축구인들이 힘을 모아 이렇게 저렇게 개선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 이 정도로 설명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라고 김지훈 님이 보내주셨고 이 외에도 관련 댓글로 자팍소식남 오뎅 장사 꿈속님도 보내주셨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글 쓰신 분 김지훈님이 굉장히 길게 써주셨는데 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고 공감하는 얘기고 네. 근데 약간의 그 관심 있는 포인트가 조금 달랐을 뿐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정찬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보충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설명 전에 일단은 그 뭐 제가 김지훈님께서 좀 불쾌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에 미숙한 점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먼저 드리고 싶고 네. 그때 제가 시향하고 비교하면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사실 비아냥을 된 거는 절대 아니었고요. 다른 부분 문화에 비해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정치 의존에서 벗어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의존이나 정치의 관여 정도가 아니라 간섭이 지나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문화, 그러니까 지원, 그러니까 세비가 이제 우리 이제 문화에도 지원이 되고 스포츠에도 지원이 되는데 비교해 봤을 때 문화에 지원되는 금액보다 스포츠에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간섭이 지나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시도민 구단이 경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그 우리 시도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세금을 그렇게 쓰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사실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시향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서울시향을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울시향에 1년에 지원되는 우리의 세금이 1년에 한 136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향 당연히 지금까지는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매년 아무튼 예산은 증액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러니까 시향이 이렇게 많이 지원되니까 시향도 깎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시향에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도 그들은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문 경영인을 둡니다. 시향에 대한. 근데 그런 데에 비해서 우리의 시도민 구단들은 사실 전문 경영인을 잘 인정하지 않죠. 내 선거에 도와줬던 사람들을 사실상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경영, 그러니까 시도민 구단들의 경영을 더욱 비효율적으로 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면은 아주 또 비효율적인 그 세비 지원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대구 같은 경우에 지금 평균 관중이 10,000명이 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자꾸 단순 비교를 해서 조금 뭐 억측이라는 생각도 조금 들지만 시향 같은 경우에는 그 관객 점유율이 40%가 잘 안 됩니다, 보통. 그러니까 어느 시향이나. 그리고 평균 관객은 그건 진짜 그건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한 400분 미만. 그렇게 보면은 축구단도 사실 충분히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이 큰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조금 더 정치에 관여, 그러니까 인사권을 행사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전문 경영인의 존재를 좀 인정해 주시고 시도민 구단들이 자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적재적소에 인사를 좀 잘해달라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뭐 시향 같은 경우도 보면 지휘자와 또 이게 그 수뇌부와의 갈등 있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떠나는 경우도 있었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왔다가 또 유명하신 분이 지휘를 하게 되면 또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분이 대표적으로 나서서 그 뭐 저항하고 올바른 소리하고 이러면서 마찰을 빚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거 똑같은 처지인 것 같아요. 똑같은 입장인 것 같고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러니까 이정찬 기자는 당연히 이제 스포츠 기자이기 때문에 스포츠적인 입장에서 시향을 예로 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술 쪽에 계신 분이나 그 부분을 사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고 그렇죠. 또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쪽에서는 뭐 아니 스포츠가 솔직히 어떻게 보면 돈이 더 많이 드는 이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 낭비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또 기분이 나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관여하지 말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정찬 기자 얘기했듯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 시장이나 도지사의 선거를 도와줬던 분이나 관련 그
그런 캠프에 있었던 지인들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네. 수뇌부에. 근데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일단 저는 관여 여기 쓰신 대로 돈 줬는데 왜 관여를 하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돈을 주고 저는 책임을 묻는 그 제도가 제대로 그 시스템이 돼 있으면 어느 정도 관여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뭐 그 일단 맡겨놓고 나중에 책임을 물으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꾸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스포츠의 순수성을 좀 파괴하는 듯한 그런 개입이 들어간다면 그거는 절대 관여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책임은 당연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또 예술과 스포츠의 좀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원래 그 이게 후원 예술과 스포츠가 모두 다 후원이 필요한 분야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최초의 그 이런 후원 시스템이 갖춰진 게 예술이 먼저, 그렇죠. 훨씬 먼저죠. 완전히 예전에 르네상스의 그 예술이 꽃피운 게 망실 예, 피렌체 집안 네. 메디치 가문인가요? 거기서 이제 엄청난 돈을 지원해주고 그 예술을 마음껏 그 예술혼을 펼치게 해줬기 때문에 그런 네. 이게 문화가 꽃핀 것처럼. 그때 뭐 간섭을 안 했겠습니까? 뭐 어느 정도는 했겠죠. 또 그렇다고 뭐 이거 그려라 할 수도 있겠지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해서 한 뭐 미켈란젤로라든가 뭐 이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그런 훌륭한 예술가들은 또 그렇게 많이 마음껏 자기의 창작력을 발휘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네, 했고 만약에 능력이 안 나오면 또 책임 묻고 끊으면 되는 네. 거니까요. 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 스포츠에 대한 사랑 또 예술에 대한 사랑으로 이런 또는 논쟁이 네, 충분히 네. 가능하고 또 뭐 굳이 뭐 불쾌하거나 얼굴 붉힐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또 생각났는데 사실 뭐 그 저희 어머니가 음악 전공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70년대에 어머니가 쓰신 건 아니겠죠? 예. 아들아. 이 자식. 예. 그러니까 그 미국에 당시에 어렵게 아무튼 나라 국비 지원을 받아서 유학을 가셨었는데 가자마자 처음 받은 질문이 그거였대요. 그러니까 당시 미국이 대공황이었잖아요. 이제 시들에서 그 시향에 대한 지원이 줄거나 끊길 건데 너는 어떻게 설득할래? 그거를 한번 그 논거를 가져와봐. 그래서 사실 연주를 배우러 가셨던 거였는데 그때 그 질문이 좀 충격적이어서 그 전공을 바꾸셨었어요. 근데 저는 스포츠 구단도 좀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철학을 좀 정립하고 설득할 명분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면 아까 그 이제 오뎅 장사, 어묵 장사로 이제 순화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대구에 오래 이제 계셨는데 세금 100억 정도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를 전혀 모르셨고 굉장히 아까워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100억이 아깝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명분을 그리고 근거, 논거를 네. 좀 대구 구단은 잘 만들어서 설득을 해가야겠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스포츠가 프로 스포츠가 되면은 일단 하는 사람보다는 보는 사람을 위한 그 스포츠가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솔직히 말하면 존재 이유가 없는 걸 수도 있으니까. 네. 특히 시도민의 세금이 들어간다면 네, 그쵸. 좀 구단인 선수들 입장, 구단 입장에서도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신경을 쓰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라앉았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비도 오는데. 하지만 이 얘기- 질문이 또 있어요. 네. 이거 네, 아. 다른 질문이 있잖아요. 네네.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네, 그죠? 전환해 주세요. 빨리. 네. 거의 자주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아름남님이 또 보내주셨는데요. 두 가지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 질문은 커뮤니티 실드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전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와 FA컵의 우승팀끼리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승팀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와, 두 번째, 다른 유럽 리그와는 달리 프리미어리그 선수 영입 마감이 9일 새벽이라고 들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다른 리그에 비해서 일찍 선수 영입 기한을 마감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이후에는 선수 영입이 일절 안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주 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근데 앞부분하고 연결도 돼요. 아, 진짜요? 그 커뮤니티 실드라고 네. 하잖아요. 원래는 이름이 체리티 실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경기를 주최하는 목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스폰서도 끌어오고 티켓 세일즈도 하고 뭐 이런 이날에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FA컵 1라운드에 나오는 그러니까 1라운드는 아주 이제 풀뿌리들 구단들이 나오잖아요.
그 팀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연대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 했네. 예, 애초에 그러니까 영국 축구 협회가 이제 주관하는 대회고 그래서 그 역사도 굉장히 길어요. 1908년에 시작돼서 100년이 넘는 1년, 예, 뭐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고 우와. 그래서 늘 웸블리에서 열리죠. 그 FA가 갖고 있는 구단. 아까 그리고 질문하신 거 그 우승팀이 같은 경우 같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번이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될 경우 리그 네. 준우승 팀이 이번에 그랬죠. 네, 이번에 그랬죠. 리그 준우승 팀이 이제 FA컵 우승팀과 함께 혹은 리그 준우승 팀과 리그 우승팀의 격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면 그렇게 됩니다. 결과도 얘기해 주시죠. 이번에는 그 승부차기로 결과가 갈렸죠. 그래서 맨시티가 지난해가 뭐 역대급 우승 경쟁이었잖아요. 그렇죠. 맨시티가 우승을 하긴 했지만 리버풀도 팀 역사상 최다 승점 그리고 한 번 지고 한 판 지고 그렇죠. 우승 못한 정말 억울한. 올 시즌도 사실 두 팀의 2강 체제가 유지될 거라고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 실드, 체리티 실드를 대하는 감독들의 이제 마음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거는 자선 경기라고 보는 시각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슈퍼컵이라고 하잖아요. 네. 보통 리그 우승팀과 컵 우승팀이 하는 경우에 잉글랜드만 유일하게 이제 그 체리티 실드, 커뮤니티 실드라고 불리죠. 그렇죠. 그래서 2008년에 이제 박지성 선수가 있을 때인데 그 퍼거슨 감독이 했던 얘기가 난 이 경기 죽기 살기로 하지 않겠다. 모든 경기를 그렇게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좀 바뀌어요. 미디어의 주목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뀌면서 약간 자존심 대결 같은데. 네, 불과 지난해죠. 지난해 그 과르디올라 감독은 되게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The first final of the season. 첫 번째 결승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선전이 이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 경기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그렇게 엄청난 타이틀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트로피 하나 더 들었다고 해가지고 뭐 팀 역사가 더 막 깊어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분위기로 좀 바뀌어가고 있죠. 실제로도 이번 경기도 맨체스터 시티랑 리버풀 붙었는데 상당히 재밌었고 두 팀이 확실히 나머지 빅식스 팀과도 클래스가 다르다는 걸 좀 보여준 것 같았어요.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죠. 네, 영입 기한이 왜 빨리 마감되냐? 금방 끝날까? 루카쿠가 뭐 영입 기간 마감일에 됐다고 그때 뉴스가 한번 났었는데 인터뷰만으로 갔을 이번에도 때. 뭐 영업 영업 기간. 영업해요? 영업이란 말이 나와버렸어요. 이적 시장 문 닫기 전에 또 활발히 많이 이루어졌죠. 영업을 해야 되니까요. 우리 뭐 이제 그냥 뭐 트랜스퍼 윈도우가 열렸다. 그래서 뭐 이적 시장이 열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정확한 표현으로는 선수 등록 기간. 선수 등록 기간이 시작되고 선수 등록 기간이 마감되는 건데 보통은 이제 그 피파가 요 기간을 정해 놓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은 12주고요. 겨울 이적 시장은 4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구단들이 그 유럽 구단들을 보면은 겨울 이적 시장은 1월 한 달 정도로 보면 되고 피파랜다. 여름 이적 시장은 보통 9월 첫 주에 맞춰서 이제 끝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적 시한을 제한하는 이유는 팀들의 과도한 경쟁이나 그 이제 그리고 너무 이게 길어질 경우에 팀의 안정성이라는 게 떨어집니다. 그런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피파가 하는 건데 그 영국 같은 경우에 그럼 왜 빨리 끝나냐? 영국이 일찍 열려서 그렇습니다. 시즌이 일찍 열려서. 영국은 12주인 건 똑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이상하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좀 월요일에 하다 보니까 취재가 좀 덜 됐는데 영국은 그러니까 시즌이 끝나면 마지막 경기가 끝나면 그때부터 열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개막 전 마지막 목요일에 보통 이적 시장을 마감합니다. 근데 이제 외국에서부터 외국으로 선수들을 보내는 건 돼요. 그 뒤로도 왜냐면 외국이 열려 있으니까. 근데 받는 게 안 되는 거다. 네네네.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일단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죠. 지금 뭐 뒤에 나오겠지만 에릭센 과연 가냐 마냐. 포그바 가냐 마냐. 하지 마.
마음이 떠난 사람은 또 보내줘야 돼. 아유, 그거 얘기 좀 해보죠. 네. 뭐 이따 토트넘 얘기 나오면.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9월 그 첫 주까지는 조금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 해외 축구로 가보죠. 프리미어리그가 개막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난 주말에 개막을 했습니다. 뭐 이길 팀들이 이기고 질 팀들이 진 것 같은데 가장 좀 재미있고 관심이 있었던 게 맨유와 첼시 경기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두 이제 레전드가 이끄는 양 팀이 붙었기 때문에 관심도 높아졌는데 또 그 개막 앞두고 이번 시즌 중도에 경질될 1, 2순위 감독 누가 먼저 잘리나 맞대결이었는데 의외로 일방적으로 끝났어요. 맨유가 4대 0이죠? 네, 4대 0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뭐 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아마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 입단을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해외 축구를 보신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근데 그때가 사실은 맨유와 첼시의 전성 시대잖아요. 무리뉴의 첼시, 그렇죠. 퍼거슨의 맨유. 그래서 뭐 두 감독이 지략 대결도 워낙 뛰어났고 그리고 뭐 솔샤르든 그 람파드든 진짜 그 정말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들이기 때문에 이 둘이 맞붙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화제가 됐죠. 근데 보질 못했네. 왜? 첼시가 골대만 2번 맞추고 전반에. 아니 근데 그거 진짜 어떻게 중계요? 저는 진짜 좀 우리가 이제 늘 답으로만 그러니까 질문만 봤는데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청취자분들이 이번에 결국에는 중계사 에이클라가 요 경기만 유료 채널로 한 거거든요. 에이클라라고 하면 뭐 스포티비 그거 말이에요. 그렇죠. 스포티비가 요 경기만 유료 채널에서 방송을 했어요. 왜 그랬지? 이제 그렇게 유료화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한 주말에 있을 경기 중에 한 경기쯤은 이렇게 유료로 돌리겠다. 뭐 그럴 수 있죠. 가장 인기 있을 법한 한 경기 이상을 앞으로는 할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한 달에 10,000원이 한숨을 크게 쉬네. 조금 넘는 금액이거든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를 지불하실 능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걸 뭐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사실 뭐 돈 내고 보는 게 외국에서는 아주 뭐 보편적인 일이니까 그쵸. 궁금하긴 합니다. 저도 확실하게 금액은 파악하지 못했는데 댓글로 봤을 때 이게 넷플릭스보다 뭐 한 5,000원 정도 더 비싸다 하더라고요. 월정액으로 끊어야 되는데. 넷플릭스를 어떤 상품으로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죠. 다르긴 한데 뭐 2만 원이었나? 제가 봤을 때 월정액이. 어떤 게요? 스포티비 아니 만원 좀 넘는 금액이고요. 그래서 궁금하고 그러니까 그 독자분들께서 청취자 분들께서 월요일이라 힘들어요. 청취자분들께서 다 나왔어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궁금해요. 그래요. 궁금합니다. 앞으로 다음에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유료 관련 글쎄요. 저는 공짜로 그냥 텔레비에서 하는 거는 왠지 공짜가 돼야 되는 왠지 그런 느낌이 더 많잖아요. 스포츠 팬들은 더더욱 돈 내고 보면 이걸 왜 내가 돈을 내고 봐야 되지? 경기장도 안 갔는데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해요. 넷플릭스랑 또 다른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퇴장 징계로 2경기를 처음에 못 나오는 상황에서 역전승을 했습니다. 경기력 어떻게 보셨어요, 토트넘? 에릭슨 없으면 안 되겠다. 전반과 후반이 너무 달랐어. 전반은 이게 왜 이러지 쟤들? 이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후반 되니까 그래도 조금 안정은 찾았고 스코어가 뭐 나중에 결국 좀 벌어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토트넘의 전력이 좀 역시 손흥민 없으니까 공백이 좀 느껴지는 그런 전력이었어요. 그렇죠. 뭐 모라가 최근에 컨디션도 많이 올라왔고 잘해주고 있지만 그런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 물론 지금 케인이 있지만 거기에서 차이를 또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손흥민 선수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손흥민이 있었다면 저기서 저렇게 하나 나왔을 수 있는데 라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요렌테 선수도 이제 나갔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손흥민 선수가 나와서 이런 골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좀 많이 나오면 좋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돈벨레. 최고예요. 인상적이었죠. 은돈벨레 중거리 슛도 되게 멋있게 들어갔었고. 뭐 골도 골이지만 전체적으로 미드필드에서 최전방으로 연계되는 플레이들이 팀의 밸런스를 굉장히 잘 잡아주더라고요. 은돈벨레하고 에릭센이 딱 그 둘이 버텨주니까 굉장히 공격이 좀 안정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갈까요, 안 갈까요? 근데 안 갔으면 근데 간다면 어딜 갈까요, 에릭슨이 만약 간다면? 갈 데 있나요? 처음에는 뭐 레알 마드리드 얘기 나왔다가 뭐 맨유 얘기도 나왔다가 맨유는 이제 못 가게 되네요. 근데 레알도 뭐 이렇게 관심 보이는 것 같더니 결국은 돈이죠 뭐.
발 빼는 것 같더라고요. 토트넘에서도 굉장히 영업을 많이 했잖아요. 팔려고. 에릭센은 어딜 가려면 가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토트넘보다는 조금 더 네임밸류가 있는 팀으로 가고 싶어 할 거고. 근데 그런 팀에서 에릭센을 크게 원하는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유벤투스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이러다가 그냥 있을 것 같아요. 뭐 디발라하고 뭐 해서 바꾼다. 뭐 있었는데. 근데 일단 두게 되면 이 선수가 내년에 그 FA가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올 여름이 아니면은 이 정도는 못 받는. 겨울에도 못 받나요? 못 받죠. 6개월이 남은 선수는 못 받습니다. 재계약해야지. 그러니까 재계약을 무조건 보내야 되겠네. 재계약을 하거나. 그렇죠. 근데 재계약은 이미 일단은 에릭센이 안 한다고 했으니까. 네, 물 건너 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토트넘은 판단을 해야죠. 이적료를 포기할 것인가. 근데 사실 저는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보내서 돈을 얻더라도 시즌이 망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에릭센이 없으면. 그러니까요. 개막전 봤을 때는 뭐 에릭센이 있는 전반과 없는 전반과 있는 후반이 너무 달랐으니까 잡지 않을까요? 잡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일단은 뭐 생돈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뭔가 조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 이번 시즌 어떨 것 같아요? 뭐 활약상 같은 거라든지. 뭐 프리시즌 봤을 때는 아주 좋아 보였어요. 골은 넣지 못했지만 일단 어쨌든 공격에서 가장 눈에 띈 선수 중에 하나였으니까. 네. 손흥민 선수 이렇게 현지 언론들의 관심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 많은 인터뷰들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한테 좀 인터뷰들이 많이 몰렸더라고요. 인기쟁이네. 인기도 인기고 제가 볼 때는 개막전에 안 나올 게 분명하니까 얘를 좀 막 써도 되겠다. 포지션을 주시를 막 돌리듯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원래 구단 내에서도 이제 개막 얼굴마담으로 계속 네가 인터뷰해. 개막 얼마 안 될 때 선수들 약간 관리해야 될 때 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번 주에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는 선수가 사인회 하듯이 그런 게 있겠네. 그러니까 미디어 데이 때도 굉장히 손흥민 선수가 주목을 많이 받고 해피손 별명도 없고 햇말가. 손흥민 선수가 했던 얘기 중에 제일 좀 기억에 남는 거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수들이 지금 토트넘이 영입이 없었던 관계로 올해 토트넘에 있었던 선수들이 많잖아요. 주로 이제 뭐 데스크라인도 마찬가지고 가족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가족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장점은 유지될 가능성이 그래도 있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올해가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토트넘에서 뛰는 시즌. 저도 근데 이번에 좀 손흥민 선수가 한 발 더 나갔으면 좋겠는 게 지난 시즌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뭐 월드컵 나갔지, 아시안컵 나갔지, 아시안 게임 나갔지. 근데 이번 시즌에는 그런 뭐 국제 경기도 크게 없고 뭐 그런 월드컵 예선 때문에 예선이 있긴 하죠. 그리고 군 문제 그런 것도 이제 일찌감치 해결이 됐기 때문에 좀 마음 편하게 손흥민 선수가 좀 몸도 많이 끌어올려서 좀 좋은 활약상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리고 원래 참 월요일 참 어렵네요. 원래가 2번 나오고 월요일에는 그러니까 그 손흥민 선수가 이번 여름에 군사훈련 기초 군사훈련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걸 미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이번 시즌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승부를 건다. 네. 빅클럽으로 또 하나 좀 더 높은 빅클럽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뮌헨 갔으면 좋겠다. 저는 딱 독일 또 뛰어봤어. 뮌헨은 중계 무료인가요? 자, 해외파 얘기도 좀 해보죠. 우리 선수들. 석현준 선수가 황의조 선수한테 스포트라이트가 빡 갔었는데 석현준 선수가 나도 있지롱 하면서 나도 프랑스에 있는데 이러면서 골 넣어버렸어요. 근데 사실 유럽파 1억 골. 어시스트 해준 선수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선수가 왜 줬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착하더라고. 좀 그러니까 욕심을 부릴 만한 한 장면이었는데 표현이까지 뭐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본인보다 뒤에 있는 선수한테 주는 거는 럭비에서나 볼 수 있는 패스가 나왔어요. 체르티 실드도 아닌데 말이야. 자선 행위를 하고 있어. 여튼 석현준 선수가 골을 넣었고 황의조 선수는 처음에 첫 번째 슈팅이 제일 아까웠죠. 맞아요. 48초 만인가 슈팅 때렸는데 옆에 살짝 빗나가 버려갖고 넣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아까웠어. 그 장면이 사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장면이 사실 프리시즌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못 넣었거든요. 하늘로 날렸어요. 하늘로 날리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석현준이란다. 황의조 선수. 월요일 힘들어. 월요병 심한 증상을 겪고 있어요. 월요일 좋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황의조 선수의 잘못, 그러니까
잘못이라기보다 아쉬움이 한 70 정도 되지만 네. 아직 팀 선수들하고 그게 안 맞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보면 황의조 선수가 들어가는 타이밍에서 계속 멈칫대요. 그 전 동작부터 이렇게 쭉 보면. 그러니까 요 타임에 줬으면은 그냥 대면 들어가는 그런 순간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 주는 선수와 받는 선수 간에 호흡이 정확하게 맞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프리시즌 미국이었나요? 그 골대 앞에서 날린 장면. 네. 미국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최용수 감독이 사실 미국전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잖아요. 아, 옛날 네, 아니 근데 그 갑자기 소환되는. 최용수 소환. 감독하고 5분의 1패. 그 얘기를 아시안 게임 때 꽤 오래 진지하게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몸이 공격수가 이제 딱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이 안 오면 밸런스가 순간적으로 무너진대요. 그렇죠. 중심이 흔들리게.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오면은 힘이 부자연스럽게 어딘가에 들어가면서 공이 그렇게 말도 안 되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주는 선수의 책임도 물론 마무리를 하는 선수가 거기서 마무리하는 선수가 좋은 그럼요. 건 마무리를 네. 잘해야죠. 근데 사실 저는 이 경기 봤을 때 보로도 수비가 너무 엉망이라서 그리고 황의조 선수가 이렇게 활약을 할 여지가 있었을까? 인터넷상에서도 엄청 다들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으세요. 지금 저희 중계 그러니까 저희가 네. 중계를 고를 수가 네가 있잖아요. 하잖아요 이제. 네, 중계를 할 수가 있는데 석 선수를 고르냐, 황 선수를 고르냐? 그렇지. 석현준 선수는 기본적으로 지금 선발이 후반에 아니라서 항상 나오고.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기가 조금 애매하고 네. 생각보다 보르도 경기력이 너무 좋지 않아서 아니, 진짜 동네 많던데. 축구라고 비유하고 싶은 만큼 수비가 엉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황의조 막 달려들고. 선수가 포지션도 네. 좀 문제가 될 것 그렇죠. 여기 같아요. 왼쪽에 그러니까 사이드에 있던데. 지금 최전방으로 이번에도 최전방으로 안 나가고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그 자리에 네. 2선에 섰기 때문에 어색하죠. 안 섰던 왜 자리는. 최전방에 앉았지? 그만큼 이제 공이 안 가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아, 공을 줄 사람이 중원에서 계속 잘리더라고요. 네. 패스 미스는 일어나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역할을 원하는 게 아닌가 감독이. 네. 왜냐면 최전방에서 그 확실한 그 마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네. 스트라이크 딱 그 네가 만들어 역할인데. 넣으라고 하는 네.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마무리만 잘해라가 아니라 SBS 스포츠 수뇌부 분들이 중계권 따는데 고민 되게 많겠어요. 아 이거 막상 땄는데 네가 경기력 땄는데. 엉망이고. 사상 최초로 전반과 후반 다른 팀 경기를 다른 경기를 중계하는 빨리 상황이 PSG랑 벌어질지도 붙기를 바라면서. 네. 아, 감독이 그 파울로 수자 감독이라고 우리 벤투 감독하고 같이 네, 그 국대 뛰었. 2002년 월드컵 때 출전했었죠. 같이 했었고 뭐 황금 세대를 이룬 감독인데 그렇게 두 분이 친하진 않은가 봐요. 황의조 선수와 서먹서먹? 관련해서 뭐 그렇게 연락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아. 기사는 많이 났는데 네, 연락했다고. 커넥션이 있었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있었으면 그렇게 안 썼겠죠. 어쨌든 이제 해외 축구가 이제 서서히 문을 열면서 네. 관심은 가는데 손흥민 선수가 없어서 그래도 뭐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개막전이었습니다. 첫 주였죠. 네. 네. 자, 국내 프로축구 K리그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아, 이번에 K리그 뭐 들쭉날 우당탕탕 한 주였어요. 주. 네. 뭐 그죠. 이변도 있었고 오랜만에 원성을 쾌거도 높이신 분도 있었고. 네. 있었고. 가장 핫했던 경기는 역시 울산과 울산, 대구 대구. 1대1 무승부였는데 네. 의외의 이야기거리가 상황이 굉장히 많았죠. 의외의 네. 상황이 참 많이 나왔어요. 일단은 그 우리나라 국가대표 골키퍼가 있는 양 팀으로서 그걸로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죠. 그렇죠. 예. 김승규 대 조현우, 조현우 네. 김승규로. 울산과 대구 경기는 거의 계속 무승부였다고 지난 하는 것 경기도 같아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구가 상황이 썩 좋지 않은 상황. 에드가가 복귀하면서 좀 네, 나아지긴 좀. 했지만 계속 안 좋은 상황에서 만났고 네. 울산은 계속 잘 나가는 상황에서 만났기 네. 때문에 당연히 울산 쪽으로 좀 무게 중심이 가는 게 당연했던 경기였는데 의외로 1대1로 됐고 네. 또 골 찬스는 어찌 보면 대구가 더 많았죠. 많았죠. PK도 두 번 있었는데 두 번을 날려먹는. 그러니까 대구. 제가 그 지난 서울 대구 경기를 보러 갔었잖아요. 그때도 세징야 선수가 PK를 찾는데 맞아요. 유상훈 골키퍼한테 막히면서 아. 실축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실축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아예 좀 이게 좀 약간 어느 날리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날아갔고 네. 대구 경기에서는 키퍼한테 막혔고 그래갖고 세징야 선수가 어느 정도 좀 징크스로 스스로 좀 많이 신경 쓰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다가 그래서 두 번째 안 찬 거래요. 네, 그 기사 보니까 원래 또 세징야 보고 차라고 했는데 본인이 자신 그래요? 없다고 해서 안 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저는 너무-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히우도 네. 히우도 날렸어. 기살려주려고 저는 히우도 뭐 차기 그런 건 시켰던 거. 아니었던 네. 그러니까 아니에요, 세 선수가 매번 PK 연습을 한대요.
그 세징야 에드가 그 히우드 선수가 매번 PK 연습을 하는데 그래서 감독도 말끝을 흐렸더라고요. 연습을 했는데 연습을 했는데 근데 아무튼 두 번째는 본인이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안 찼대요. 근데 맞아요. 그 잠깐 이야기를 돌아갔다가 오면은 저는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 그러니까 이번 프리시즌의 의미를 두자면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에 대한 트라우마를 벗은 거 그쵸 승부차기에서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또 이어지긴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PK하고 그렇게 썩 그 어떻게 보면 좋지는 않아요 인연이. 그러니까 2018년 초에 FA컵에서 넣었는데 중간에 멈칫했다고 해서 골이 취소된 경우가 한 번 있었죠. 맞아요. 이번 경기에 히우드 선수하고도 사실 비교가 좀 될 만한 장면인데 그런 게 있었고 국가대표팀에서 지난해 벤투 감독 부임 후에 무려 2경기 연속 실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그때 제가 현장에서 물어봤었는데 PK 물어보니까 조금 그 힘들어하더라고요. 다음에는 안 차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마음에 계속 담아있으면 커지거든요. 맞지.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깔끔하게 2번 다 넣어서 그래도 그런 거는 좀 털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전 히우드 거는 반칙을 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중간에 멈췄잖아요. 원래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오히려 뒤로 약간 물러났더라고요. 저는 근데 못 넣어서 안 불었나? 아니 그런 그건 거 아니죠. 킥하기 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반칙 때문에 그냥 아예 취소되는 거잖아요. PK. 다시 차야죠. 다시 차야 되는데 다시 못 차지 않나요? 못 차요. 다시 반칙으로 못 그냥 그렇구나. 다시 차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승부차기만 그렇구나. 네, 저는 히우드 선수 PK 보면서 그 뭐지? 조르지뇨 깡충 슛이었나? 그것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속 동작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봐야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 건데 반칙인데 반칙도 안 불었네. 아니 근데 그래서 지금 방금 그 아까 전화가 왔던 게 그 제가 심판 강사분 이제 AFC 심판 강사분께 여쭤봤는데 연속 동작으로 볼 수 있대요. 그 잠깐 주춤한 것도요? 저는 근데 뒤로 물러나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멈추지 않고 물러나서 이해가 좀 안 돼요, 솔직히. 그거 반칙이지. 손흥민 선수에 비하면 훨씬 멈칫. 그렇죠. 훨씬 안 연속 동작. 부자연스럽. 그렇죠. 아무튼 여기 히우드 선수 진짜 이건 넣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이거 넣고 좀 기중 살았어야 되는데. 그랬어요. 두 번째 페널티킥 김도훈 감독을 퇴장시킨 장면이었는데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김도훈 감독이? 그렇게 화나는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은데. 진짜 사람 때리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무서우시더라고요. 얼굴이 도끼 눈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심판 판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항의를 하셨던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뭐 VAR을 다시 보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는 안 하더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그리고 그러니까 이 경기가 좀 지금 울산이 사실 한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승 경쟁에서. 그러니까 그 조금은 이거 만약에 사실 그때 PK가 들어갔으면은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좀 선수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보기엔 너무 강했어요. 뭐 선수한테 보여주기에는 안 돼. 진짜 중간에 이게 대기심을 한번 밀치더라고요. 그 약간 실수였던 것 같은데 그 코치진인 줄 알고 밀었다가 자기도 밀고 약간 흠칫하더라고. 잘못 밀었다. 큰일 났겠다. 이런 표정을 짓긴 하셨는데 사실 좀 팬으로서 보기엔 좀 아쉬운 장면이지 않았나. 좀 더 처음에는 이성적으로 생각하셨었는데. 그 핸드볼 상황이었을 때는 심판이 안 불었잖아요. 그래서 안 불고 그 다음에 김대원 선수가 오히려 대구 쪽에서 반칙을 해서 휘스를 분 상황에서 왜 그 앞에 있는 거를 비디오 판독을 하느냐라는 그런 항의라고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분 거에 대해서는 왜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 앞에서 그냥 넘어간 상황에서 하느냐 했지만 또 그게 비디오 판독이거든요. 그 넘어간 상황에서 하는 게 또 비디오 판독이기 때문에 좀 김도훈 감독의 리액션이 너무 과했다. 김도훈 감독님 원래 성격은 안 젠틀하죠. 그러시죠? 그때도 뭐지? 팀 K리그 김보경 선수가 올린 영상에서 이제 김도훈 감독님 보시니까 되게 귀엽다고 또 느꼈었는데 이런 또 완전 반전 모습을 봐서 많이 놀랐습니다. 불 같은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날도 불같이 더워서 더 그랬는지. 자, 그리고 울산과 어쨌든 지금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는 전북은 그래도 따라 붙었어요. 이 경기도 김승대 더비로 주목을 받았었죠. 그렇죠. 그러네요. 전북이 2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여기서도
약간의 판정 논란, 약간이라고 하기엔 제가 봤을 때는 오심인 것 같은데. 저도. 네. 에드가 선수가 이제 그냥 가슴 트래핑으로 로페즈. 로페즈 선수가 그냥 가슴 트래핑으로 앞으로 떨구는 볼인데 핸들 반칙을 해버려서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슬로우모 느린 화면을 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보이던데. 보이지 않는 손? 네. 애덤 스미스 가슴에 손을 넣고. 좀 어쨌든 정확하게 이렇게 맞았거든요. 손을 좀 벌리면서 하면서 주심은 잘못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비디오 판독을 다시 한번 돌려봤을 때 그걸 다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오늘 일단은 일단 심판 평가회가 열릴 테니까 그 결과를 좀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해요. 사실 그리고 저는 아까 그 심판 강사분께서 히우드의 동작이 연속 동작이라고 했지만 저는 연속 동작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저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멈췄었는데. 제가 뒤로 가서 그럴 수도 있어요. 플레이 리와인드 플레이 계속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 연속 동작이다 이거지. 한 게 아니라 왔. 저는 이 포항 전북 경기에서 이제 주심을 보신 분이 박병진 주심인데 이 분께서 이제 지난 5월 11일에 있었던 서울 대구 경기에서도 좀 대구한테 일방적으로 옐로 카드를 좀 많이 주거나 또 이제 정태욱 선수가 이제 코피 흘리면서 다친 부상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도 그냥 넘어가면서 좀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주심이었거든요. 네, 저는 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심판분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확실한 좀 징계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것 때문에도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팬도 있고 서울도 오명 아닌 오명을 씌우고 있고. 그래도 어쨌든 어제 승부에 큰 그게 지장은 없었으니까. 네, 그나마 다행이었죠. 근데 만약에 로페즈가 그때 골을 1대0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페즈가 골을 넣지 아니죠. 2대0 상황에서 로페즈가 골을 넣지 못하자마자 바로 포항이 골을 넣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2대1에서 동점이 됐거나 뒤집혔으면 전북 입장에서 굉장히 아까울 수 있는 상황이었죠. 아무튼 그래도 다행히 승부의 이제 우승 경쟁은 더 재밌어지게 된 결과적으로 날이 덥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죠. 주심도 선수도 같이 뛰기 때문에 엄청 지쳐 보이더라고요. 후반 갈수록 선수들이 지치는 거의 유니폼이 이제 거의 살과 일체가 되잖아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거의 비 오듯이 막 흘리던데. 현기증 난대요. 그렇죠. 정말 힘들 거예요. 진짜 현기증 난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저는 그래서 요 선두 경쟁도 재밌는데 이제 3점이 2점 차. 강등권 경쟁이 좀 더 경남이 정말 소중한 승점 3점을 얻었습니다. 경제인 이제는 또 재경인이 돼버렸죠. 이제 재경인인가요? 아니다, 제주가 밑으로 내려갔나? 제주가 지금 제일 밑이죠. 제주가 제일 밑이고 경인진. 거기가 엘로끼로 보시면 돼요, 프로야구. 그렇죠. 근데 제주가 여기 껴 있는 거는 지금 한로끼가 됐지만 신기할 정도이긴 한데. 근데 아무튼 그 경남 경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치는 타자가 야구에서 스럼프를 한동안 겪다가 스럼프 극복을 바가지성 안타, 그렇죠. 빗맞은 안타로 하면 갑자기 타격감이 온다는 얘기가 있죠. 경남이 진짜 첫 골 장면 보면은 어이없죠. 정말 운이 좋았던 경우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김효기 선수도 두 번째 골 장면은 훌륭했고 그렇게 경남도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성남이 또 잘 나가고 있었잖아요. 3연승 달리다가. 그래서 성남을 상대로 이기면서 어쨌든 경남은 반등의 계기를 마련한 것 같고 또 인천이 수원을 잡았어요. 네, 이것도 빅버드 원정은 10년 만에 이긴 거래요. 김호남, 이적생. 그러니까 참 이적의 말이 많았던. 근데 그 선수들도 잘해주고 있어요. 각자 잘해주고 있어요. 제주에서도 잘해주고 윈윈이 되는 모습인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골을 넣으면서 수원을 이겼고 반면 또 수원은 안방에서 딱 그 부분이 이제 왼쪽에 홍철 선수 자리였으니까 오른쪽에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멋있는 골을 넣었죠. 진짜. 실제로도 많이 공략을 했다 하더라고요. 이제 홍철 선수가 없는 걸 알고. 홍철 선수 힘들 것 같아요. 수원이 가장 경기력이 왔다 갔다 하는 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겨야 할 경기에서는 못 치고 질 것 같은 경기에서 또 잘해주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알 수 없는 팀인 것 같습니다. 수원. 17, 18, 19점. 1점씩 경제인 사이좋게 인경제 재경인 어떻게 해도 다 이상하죠. 어디가 강등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전혀 예상치 못. 특히 제주는 저도 진짜 예상치 못했거든요. 제주. 근데 진짜 어렵다. 저는 경남은 일단 탈출할 것 같아요. 지금 쿠니모토 복귀가 제 지난 경기에서부터 이제 쿠니모토가 돌아왔었는데 이제 저는 하이라이트 보고 알았거든요. 하이라이트 보니까 누가 저렇게 킥을 이쁘게 차지? 누가 저렇게 크로스를 잘 올려주지? 했는데 딱 보니까 쿠니모토더라고. 그래서 돌아왔구나. 제리치랑 어떻게 발을 맞춰볼 수 있겠구나 했는데 이번 경기에 딱 성남을 잡으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진짜 저는 제주, 인천 두 팀 중에 한 팀이 인천은 생존왕이고 그렇죠. 또 그것도 그쵸? 있고 네. 슬슬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인천은 생존왕인데 인천이 슬슬 그 잔류왕의 DNA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주가 오사구오나가 뭘 해줘야 제주도. 되는데 근데 오사구오나 진짜 잘하던데. 이번에 또 근데 이번에 데뷔골이었죠. 부상을 또 당해서 그 경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키 크고 피지컬은 좋은데 유연하고 빠른 느낌도 있더라고요. 제공권도 좋고 아주 좋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주는 또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게 오승훈 골키퍼가 이상하게 제주 오니까 너프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산에서는 수비가 잘해서 그 모습을 못 받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경기에서도 조금 아쉬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최근에 가장 기복이 심했던 팀이죠. 제주 어찌 보면 울산한테 그때 크게 진 다음부터 전북하고 비겼을 때까지만 해도 상승세가 쫙 갔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3연패인가 2연패죠. 2연패. 오승훈 선수 되게 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높게 좀 평가를 하고 싶은 게 사실 울산에서 그냥 김순규 선수가 와도 가만히 있었으면은 리그 우승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기 커리어의 한계를 쌓을 수 있고 김순규 선수가 왔을 때는 근데 물론 백업 자원에 있긴 무조건 보냈을까요? 근데 백업 자원 본인 입장에선 가고 싶지 않았을까 싶은데 경기를 뛰어야죠. 뛰어야죠 선수가. 특히 골키퍼 같은 경우는 백업이 어찌 보면 큰 의미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전으로 뛸 수 있는 능력이면 다른 팀에서 충분히 가야죠. 자, 이 무더운 여름 순위 경쟁도 뜨겁고 이제 해외 축구도 개막해서 프로축구 이제 진짜 시즌이 온 것 같습니다. 8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다음 주부터 나오겠군요. 그때부터 보면은 더 재밌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는 코리안 더비가 성사되는데 기성용 선수도 나오고. 기성용 선수는 오늘 졌죠. 결장 일단은 못 나왔어요. 아예 명단 제외였죠. 그러니까 일단은 올해가 좀 어쨌든 손흥민 선수에겐 기회지만 기성용 선수에게는 좀 위기가 될 수도 있는 한 시즌일 것 같아요. 기성용 선수는 진짜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일단은 계약이 내년 여름까지고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존조 셸비 이 선수하고는 사실 굉장히 오래 그 경쟁을 하고 있는데 감독 성향이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의 선수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고, 근데 지금 아무튼 팀이 치른 5경기의 프리시즌에 한 번도 선발로 못 나왔거든요. 기성용 선수로서는 근데 작년에도 시작은 그렇게 했으니까 보여주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후반에 들어오든 한번 기회를 받았을 때 좀 차이를 보여주는 거 외에는 큰 뭐 지금 일단 감독으로 신임을 받고 있다 혹은 감독의 첫 번째 옵션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상이 있는 건 아니죠?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의외였습니다. 뉴캐슬도 이제 예전에 그 약팀의 이미지가 아니라 지난 시즌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피치를 가할 것 같은데 기성용 선수가 그 멤버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것도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도 오는데 월요일 아침에 고생하셨고요. 월요병 극복하시고 앞으로는 월요일에 하지 맙시다. 오늘 월요일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청취자분이 들으시면서 지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 월요일 얘기도 좀 드러내고요. 좀 복된 부분도 드러내서 나갈 때는 아주 깔끔하게. 청취자분은 수요일에 들을 겁니다. 화요일. 아 그래요? 강호동의 명언이 생각나네요. 우리는 새벽 2시, 3시더라도 시청자는 저녁 7시, 8시다. 그런 마인드로 제가 한번 최대한 드러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축덕숙덕 38번째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